작년에는 화두가 됐었던 이야기가 글로벌리즘은 안 된다. 그리고 공산주의는 안 된다. 하여튼 그게 제일 큰 거였어요. 큰 타이틀은 공산주의는 안 된다라는 게 되게 큰 타이틀이었고, 중국 문제, 그리고 북한 문제, 베네수엘라, 이란, 뭐 요런 미국과 적대시하는 국가들에 대해서 공격적인 발언 했었던 것이 올해 9월 24일 날 발언한 부분이랑 별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조금 차이가 있었다고 하면 그 공산주의가 종교로 바뀌었고, 종교적 이야기, 종교적 자유에 대한 문제로 바뀌었었고요. 그리고 홍콩 문제가 나왔어요. 맨 마지막 여기 어디 있죠? 아메리칸. 여기 있네요. We are also carefully monitoring the situation in Hong Kong. 홍콩을 조심스럽게 모니터링하기 시작한대요. 홍콩에 대한 문제는 계속 있었죠. 지금 6월부터 시작된 문제가 2019년 6월 달에 시작된 문제가 아직까지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그리고 메인 타이틀에서도 나오더라고요. 우리나라 뉴스에서도 안 다루네요. 메인 타이틀로 나오죠. 우산혁명. 사실 우산혁명은 2014년에 발생된 일이고요. 그게 이제 쭉 연장선상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9월달 돼서 홍콩 반송법 철회하는 거를 완전히 철폐를 시켰었죠. 그럼에도 이게 수그러지지 않는 이유는 홍콩 시위대가 5개를 현재 원하고 있는데, 캐리람 행정부한테 5개를 원하고 있는데, 범죄자 인도조례 개정안, 그러니까 그걸 완전 철폐하는 걸 성공했어요, 일단. 그리고 두 번째, 시위 체포자 석방과 불기소. 이미 시진핑이 되고 나서 홍콩에 많은 반중, 그리고 그러니까 중국에 대해서 많은 비판을 했었던 운동권 사람들이 많이 잡혀 끌려갔어요. 불법적으로. 그리고 이렇게 납치해서 한다 그래야 되나요? 합법적인 수면 위에 드러나지 않는 방법으로 많은 그 체포자들이 발생이 됐고요. 그리고 이거 세 번째가 강경진압 진상조사. 강경진압으로 다친 사람이 있거든요. 저 홍콩 그 시위하는 중간 눈 다쳐서 그것도 이제 퍼포먼스로 사람들 따라하는 부분도 있었고요. 그리고 네 번째가 시위대 폭도 규정 철회. 5번째가 제일 중요한 건데 행정장관 직선제, 그러니까 캐리람 나가라는 얘기예요. 이 5개를 원하는데 이 5개 중에서 현재 1개는 성공을 했고 4개가 남았는데 강경진압은 그냥 하는 동 마는 동 하면 되는 거고, 시위대 폭도 규정 이것도 그냥 철회하면 되는 거고, 이게 나머지 2가지가 걸리는 부분은 시위 체포자 석방 불기소와 행정장관 직선제가 가장 문제가 됩니다. 홍콩에서는. 이 엄청난 대규모 시위가 일어났어요. 한 200만 명, 추산으로도 200만 명 얘기를 하고요. 10월 1일 내일이죠. 내일에는 역대 최고 200만 명, 이제 시위대 추산으로 지금 200만 명인데, 저쪽 홍콩 경찰들이나 아니면 캐리남 정부 쪽에서는 20만이다, 50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제가 들어본 바로는 굉장히 많았다는 걸로 기억을 해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나왔다는 걸로 기억을 하고, 그리고 그것도 얘기를 들었고요. 내일인데 10월 1일 날 저기 국경절이거든요. 중국 국경절. 그날 아마 시위대가 역대 최고 많지 않을까. 지금까지 홍콩 시위한 것 중에서 제일 많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엄청난 대규모 시위, 홍콩과 중국의 권력적 싸움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이 시위든 이곳에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홍콩에 사는 사람들에 대한 자유에 대한 것을 갈망하기 때문이고요. 사실 사건의 발달 부분은 어떤 홍콩 남자가 대만에서 자기 여자친구를 살해한 사건으로부터 시작을 해요. 2018년 2월쯤에 그 대만에서 친동카이라고 하는 남자가 자기 여자친구랑 어디 호텔을 들어갔는데 나올 때는 혼자 나오고 홍콩으로 도망가는 그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요. 그리고 그 대만 정부는 이거 수술하다가 열받잖아요. 이거 확실히 그 친동카이라는 놈이 그러니까 홍콩인이 죽였다는 건 알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반송을 해가지고, 야, 불러, 우리 법대로 해가지고 얘네들을 처리를 해야 되겠어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홍콩은 뭐라 그러죠? 저기가 없어요. 쉽게 얘기하면은 홍콩 안으로 들어간 사람은 강제적으로 이제 끌어낼 수가 없는 거죠. 딴 나라에서 범죄를 저질렀다고 해도.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부분을 중국에서 픽스할 목적으로 은근슬쩍 반송법을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근데 홍콩에는 많은 그러니까 중국에 대해서 많은 중국 정부, 시진핑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비판하는 사람들이 홍콩에 많이 들어가 있는데, 그들 또한 범죄자로 규정이 돼 있어서 강제로
송환법이 될까봐 그거를 두려워한 나머지 많은 대규모 시위가 발생이 됐고, 이거는 기존 예전의 시위와는 다르게 전문직들도 다 나와 있고요. 그리고 많은 대학생들이 먼저 이거 초석을 끌었어요. 3명인데 제 여자 이름밖에 기억이 안 나요. 마그네스 초, 그리고 제일 중요한 그 22살짜리거든요. 섀도우 멍, 섀도우 멍이 아니고 조슈어 멍이라고 하는 두 친구. 22살, 21살에서 23살로 기억해요. 22살. 되게 어린 나이에 시위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이 홍콩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화두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패러다임 하나가 완전히 바뀔 수가 있다고 예전에도 제가 한번 설명을 한 적이 있었을 거예요. 홍콩에서 만약에 지금 홍콩 시위대가 원하는 이 5가지를 하게 된다 그러면 홍콩 완전 독립되는 부분이거든요. 원래는 1800년도에서 이 영국이 홍콩을 지배하기로 했고, 1997년쯤에 홍콩이 중국으로 반환된다는 거를 약속을 얻으면서 1999년에 반환이 완벽하게 됐지만 정치적으로는 분리돼 있었어요. 그거를 일국양제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를 지켜주는 걸로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2047년에 완전한 하나의 중국으로 되기를 중국과 홍콩이 약속을 했죠. 물론 그때 홍콩 시민들은 굉장히 많이 반대를 했고 난리도 시위도 많이 했었고, 하지만 왜 자꾸 지금 중국에서는 더 빠르게 홍콩을 하나의 중국으로 편입하게, 지금 중국이지만은 사실 홍콩이랑 중국은 분리되어 있다고 보는 부분이 많아요. 그리고 하지만 정치적으로 좀 이상하게도 껴있고, 근데 완벽하게 홍콩을 중국 식민지하는 건 좀 그렇고 완전 중국화 하려고 하는데, 그거에 대한 거센 저항력이에요, 홍콩 자체는. 근데 만약에 다시 물론 돌아가세요. 5개를 만약에 다 홍콩 시위대가 원하는 부분을 5개를 전부 다 만약에 가져가게 된다 그러면은 홍콩은 독립이 돼버릴 수도 있거든요. 독립적인 개념이 될 수가 있고, 완전히 그냥 중국 행정부라 그래야 될까요? 행정부가 그냥 종이호랑이라 그래야 될까?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홍콩이 여기서 이렇게 빠져나가게 된다 그러면은 마카오도 마찬가지죠. 마카오가 미쳤다고 중국에 편입하고 싶겠어요. 중국이 편입이 돼 있겠지만 완벽한 중국화를 하기 싫죠. 그리고 많이 핍박을 받고 있는 위구르 자치구, 몽골 내지구, 조선 자치구,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들고 일어날 것입니다. 소수 민족들, 그리고 중국의 한족을 제외한 많은 민족들이 차별 대우를 받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중국 내에서도. 아마 그것들이 다 일어나서 중국 통째로 내부적으로 위기가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중국은 굉장히 여기에 대해서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아까도 여기에서 봤듯이 미국이 중국을 조심스럽게 모니터링하고 있다라는 거가 이번 기조연설에서 추가가 되면서 중국을 내부적으로 시끄러운 부분을 외부적으로도 압박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어요. 만약에 중국 신진핑에는 2가지 선택권이 있는데, 무력 진압을 할 수가 있어요. 홍콩은 무력 진압이 홍콩을 예전에 천안문 사태처럼 무력 진압이 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적당한 타협성. 근데 적당한 타협이 불가능할 것 같아요. 5개를 완벽하게 들어줘야지 홍콩이 시위가 수그러질 것 같은데, 이거를 들어주던가, 이 2가지 방법밖에 없는데, 첫 번째 선택을 했었을 경우, 예를 들어서 강제 진압을 했었을 경우 중국은 그날로 끝납니다. 확실히 그날로 끝난다는 거를 트럼프의 얘기에서도 볼 수가 있어요. 글로벌 체인에서 지금 팩토리가 많이 중국에 들어가 있잖아요. 중국에 들어가 있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많은 생산이 나오고 있는데, 이 그러니까 홍콩은 단순하게 많은 대자본이 많이 투자가 돼 있고, 그리고 그게 슬슬 빠져나고, 요즘에 항생하시는 분들 조금 아실 거예요. 움직임이 굉장히 많이 둔해졌죠. 움직임이 자체가 굉장히 많이 둔해졌고, 뭔가 한간에는 항생지수 폐지한다는 얘기도 있고, 폐기해버린다, 물론 그러진 않겠지만 폐기해버린다는 얘기도 있고 그러지만, 홍콩 움직임이 굉장히 겨대졌습니다. 그리고 자본도 많이 빠져나가고, 홍콩 시위대는 현재 홍콩의 경제 사정보다는 자기네 자유권을 원해요. 자주권을 원해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중국에서 홍콩을 직접적으로 가격을 했다. 그리고 홍콩에는 지금 크리스찬이 9분의 1 정도가 크리스찬이고, 불교, 부디즘이나 아니면 여러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아요. 공산국가는 원래 종교를 원하지 않죠. 종교를 핍박을 하죠. 특히 중국은 더 그렇고. 여기서 이거를 만약에 건드리게 된다 그러면은
미국은 물론이고 유럽도 지금 뭐 거래 종료가 완벽하게 거래가 종료되고 고립될 경우가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조심하고 있어요. 시치핑도 이거를 어느 전에서 타협하기 위해서 굉장히 조심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만약에 이거를 풀어줬었을 경우 그 외에는 어떤 문제가 생겼을지. 그러니까 지금 시치핑 외통수에 걸렸다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중국은 외통수에 걸렸다는 그런 표현이 좀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 중국이랑 미국에 대한 뭐 전쟁 문제, 트레이딩 워에 대한 문제잖아요. 그리고 오늘도 그 얘기가 나왔거든요. 트럼프가 뭐 거래도 안 하겠다 이런 얘기도 했어요. 외환 IPO 미국에 상장하는 거를 뭐 막겠다 이런 얘기도 막 있었고 그렇거든요. 전국 자체가 지금 어떻게 돌아갈지는 딱 결론은 나오긴 하는데 그 기간 동안 어떤 사태가 발생될지는 예측하기가 굉장히 좀 힘들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유엔 연설에서는 홍콩 문제가 들고 왔고 작년에는 공산주의는 안 된다라는 얘기가 지금은 종교의 자유를 박탈하는 나라는 안 됩니다라고 얘기를 나왔어요. 작년에 공산주의 안 된다라는 건 절대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누구를 타겟을 두고 한 얘기죠. 중국과 이란과 북한과 이런 나라들에 대한, 물론 이란은 공산주의는 아니에요. 하지만 독재국가죠. 그런 나라들을 타겟으로 잡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올해 종교의 자유에 대한 문제를 들고 나왔는데 트럼프 왈 내 밑에 사람을 시켜가지고 종교의 자유가 얼마 정도 있냐라고 그냥 물어봤어. 그러니까 20% 전 세계 20%가 종교의 자유를 가지고 있고 80%는 종교의 자유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믿을 수 없는 수치야. 다시 가서 알아봐. 그러니까 다시 와서 얘기를 하는 게 80% 맞습니다라고. 그러니까 자기는 충격을 받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쇼맨십이고 뭐 연설 중에 어떤 뭐 각본이 짜여져 있겠지만 이 종교의 자유가 또 없는 국가가 어딘가요? 중국도 없고 이란 없고 북한 없잖아요. 이런 나라들에 대해서 타겟을 잡고 그냥 계속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 올해 그 기조는 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중국이나 이란에 대한 그 스탠스. 트럼프는 굉장히 좋은 말을 하잖아요. 이번에 좋은 얘기 나의 친구 시진핑은 나의 가장 베스트 프렌드, 그리고 누구죠? 김정은이랑 아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 그리고 하산 로하니는 뭐 훌륭한 지도자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의 행동이 어떤지를 봐야 될 것 같아요. 말이 중요한 게 아니고 행동을 봐야죠. 시진핑한테 나는 정말 좋은 친구야 그렇게 얘기를 하고 관세 막 때리고 지금 더 올릴 것 같은 그 뉘앙스로도 많이 풍기고 있거든요. 지금 뭐 25% 저번에는 뭐 반 장난으로 얘기했지만 50% 100%까지도 간다는 얘기를 해요. 그런 거. 그리고 북한에 대해서도 김정은 위원장은 정말 좋은 사람이다. 그리고 좋은 회담을 나눴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제재가 풀렸나요? 하나도 풀린 게 없잖아요.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 말이나 행동이 어떤지는 그걸 보면서 미국이 어떻게 전략을 구상하고 있고 그거를 어떻게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따져야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직접적으로 피해를 받죠.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는 27%, 홍콩에서 그러니까 홍콩, 중국을 포함해서 40% 정도 이상, 42%, 3% 정도가 우리나라 GDP 무역 수출의 대부분이 나가고 미국 같은 거는 10% 정도로 나가는데 한간에 누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무역에서 수출이 중국으로 많이 가니까 우리는 중국이 더 중요하다, 미국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중국의 40% 나가는 물건은 우리나라는 중간재잖아요. 완성품으로 만들어지고 그 완성품들은 유럽과 미국으로 가고 그러니까 최종 소비자는 미국이에요. 최종 소비자는 미국.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10몇 퍼센트 그냥 미국으로 가고 중국의 40%가 중국으로 간다 그래도 그 완성품이 다시 미국으로 간다고. 그럼 미국에서 안 사주면은 중국의 40% 우리나라가 보낸 중국도 더 이상 그 중간재고 아니면은 뭐 원자재, 그러니까 원자재 기초자재도 다 줄어들 것이고 그럼 우리나라한테 바로 타격이 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좀 틀렸다는 거죠. 미국을 등지고 중국을 더 이렇게 우리가 중국 쪽으로 해야 되겠다. 이 경제적 사정을 생각을 해가지고 미국보다는 중국에 우리가 더 이렇게 붙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절대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차라리 중국을 제끼고 미국한테 다이렉트로 보내는 게 낫지. 그렇게 될 것 같으면. 미국이랑 나 같으면 미국이랑 더 친해져가지고 미국이랑 저기를 하겠네. 그래서 현재 상황은 미국과 중국이 지금 싸우고 있는데
중국은 지금 홍콩 사태도 있고, 그리고 외부적으로 미국도 압박을 하고 있고요. 저희 유럽에서도 지금 난리 났죠. 유럽에서도 중국에 대한 적자가 굉장히 심하다는 얘기가 슬슬 나오기 시작하면서 유럽에서도 중국에 대해서 어떻게 브레이크를 걸릴지는 모릅니다, 현재. 그러니까 유럽과 미국 자체가 두 나라가 이렇게 흔들어버리면 중국 완전히 끝나버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끝난다는 얘기는 중국 그 경제 상태가 더 안 좋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줄다리기 이렇게 어디가 어떤 것을 해야 될지, 어떤 것을 해야지 정말 국익에 편입이 될지에 대해서 대통령 이하 그 기관장에 계시는 분들이 잘 선택을 좀 해주길 바랍니다. 글쎄요, 근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많이 중국 쪽으로 이렇게 쏠렸다고 보이기는 하는데 앞으로 향관이 어떻게 될까요? 그게 조금 걱정이긴 하네요. 우리 방미도 했었죠. 그 미국 정상회담 겸 유엔 가가지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가가지고 트럼프와 회담을 했었죠. 근데 이러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의전도 엉망이었고, 뭐 개성공단 얘기는 쑥 들어갔었고, 지소미아에 대한 부분도 얘기는 없었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군사만 강한 연합 유니온이다라는 얘기 하나 했고, 그리고 무기 방위비를 적절한 선에서 하겠다고 얘기를 했고, 오일을 우리가 이제 미국에서 사온다고 또 누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는 지금 사우디 쪽이나 이란 쪽에서 원래는 원유를 사왔었잖아요. 이란은 지금 거래가 금지됐지만 사우디 쪽에서, 그래서 페르시아만 쪽에서 원유를 사왔지만 지금 미국에서 사온다는 거를 미국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그렇다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건 말 같지도 않은 소리고,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우리나라까지 유조선이 배 타고 오는데 프로무즈 해역, 그리고 그 남중국해 돈도 많이 들어가고, 통행하는데 그것도 많이 들어가고 굉장히 위험한 지역이에요. 하지만 미국에서 우리나라로 그 석유나 그 LPG가 온다 그러면은 태평양 하나만 건너오면은 바로 도착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안전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잘 보이기 위해서 미국한테 한 게 아니고, 그냥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미국한테 하는 게 우리한테는 더 안전하고 문제가 없기 때문에 미국이랑 거래를 하는 거지. 그게 모르겠어요. 잘 보이기 위해서 그런 부분도 있긴 하겠지만, 더 중요한 거는 내부적 문제, 그리고 석유를 갖고 오는 곳이 미국이 오히려 사우디 쪽보다는 더 편하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뭐 이렇게 또 횡설수설을 하네요. 원래는 유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나중에는 그 보리슨 총리도 어떻게 얘기를 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또 딴 얘기를 계속 얘기를 하다 보면 자꾸 딴 얘기를 해요. 이게 다 글로벌이라는 게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좀 헷갈리네요. 어쨌든 홍콩 문제를 들고 나왔어요. 그리고 글로벌리스트는 또 안 된다고 얘기를 했고, 자국의 애국주의가 되시라고 얘기를 했었고, 근데 우리나라도 애국주의가 좀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중국에 대한, 그러니까 제일 문제는 중국과 이란. 그냥 감히 제가 예측해서 말씀드리는데, 결론적으로 감히 제가 예측을 하는데, 중국이랑 미국이랑 최대적으로 무역이 완전 끊길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번에 트럼프가 얘기한 것처럼 그냥 관세 트래프 블럭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관세를 지금 뭐 25%, 15% 뭐 얘기를 조금씩 하면서 쪼이고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그냥 100%까지 올려서 완전히 단절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홍콩 문제도 있고, 그리고 미국이 중국 때문에 계속 적자가 나니까 중국을 어떻게든 쪼개고 부셔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무역을 끊고 그냥 미국 자체 내에서도 생산해서 메이드 인 차이나가 아닌 메이드 인 USA로 뭐 물건이 갈 수도 있고요. 그리고 중국에 있었던 많은 공장들이 인도 아니면 베트남, 이런 말레이시아나 아니면은 필리핀 쪽으로 공장이 또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현재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중국은 힘이 많이 빠질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생각을 해서 우리나라가 지금 어디에 편에 서야 되고 어디에 붙어야 되는지도 명확하게 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그 얘기가 있었거든요. 저번 주 금요일 날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Five Eyes 5개의 Five Eyes, 영국과 미국과 캐나다와 호주와 그리고 하나가 뉴질랜드, 이 5개인데 뉴질랜드 이 5개 국가가 무역을 좀 더, 아니면 무역과 군사적 협약을 하기 위해서 더 긴밀한 조치를 갈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유럽 탈퇴를 하지 않을 영국이
유럽을 탈퇴할 가능성도 굉장히 크다라는 거. 그리고 EU 통칭 독일이 중국과의 거래에 대해서 문제를 들고 나올 가능성도 매우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 못지않게 적자를 보고 유럽도 적자를 보고 있고, 지금 독일도 우리나라 저기 사태도 있어요. 리알프 사태도 있었죠. 미국 못지않게 독일도 굉장히 안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중국에 대한 공정 무역에 대해서 들고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